자, 5월 4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29,2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다행히 50일 이평선 지지를 해주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이평선도 지금 돌파를 해준 상황인데요. 날봉 캔들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지금 약간의 삼각 수렴의 형태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선 부분, 이 추세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지금 추세선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강한 슈팅 한번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30K, 30.5K 구간, 이 구간이 강한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이전의 추세를 따라서 32.5K, 33K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7K, 이 구간이 깨지면은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가 적죠. 25K까지도 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강한 지지와 저항 구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봉 캔들 확인을 해보면은 아래 꼬리를 굉장히 길게 지금 만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봉으로 전환을 해서 주봉이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양봉과 음봉 사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0K나 한번 돌파를 확실하게 해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FOMC 발표가 있었죠. FOMC 발표가 있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나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도 말했는데 지금 저항의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항 돌파를 하지 못했고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나스닥 차트랑 우리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디커플링 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나스닥이랑 비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전에는 계속 비슷한 흐름으로 갔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완전히 반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상승을 이끌었죠. 상승을 이끌었지만 여기에서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여기에서 나스닥이 크게 떨어질 때 비트코인 상승을 해주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은 하락을 마감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비트코인은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완전 나스닥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에서 또 커플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힘이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도 우리가 일단은 걱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가장 가까이 같이 움직여주는 차트가 바로 금 차트입니다. 금 시세를 확인을 해보면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하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금 가격과 비트코인의 가격은 좀 많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까이 확인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얼추 좀 비슷한 움직임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년도, 22년도 지금 상황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금 가격도 지금 최고 고점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금 가격도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도 하방의 압력을 열어는 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말했던 것처럼 살짝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 시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진짜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고 지금 여기에서 잠깐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금 시세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보시면은 성명서가 발표가 됐어요. 성명서 발표가 됐을 때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찬물을 확 끼얹었죠. 그래서 보시면 3시에 발표되고 나서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왔거든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가격이 나스닥이 밑으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비트코인은 올랐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어제 같은 경우에 포지션은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롱 포지션 계속 유지를 해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2차 매도, 3차 매도인데 2차 매도, 3차 매도 이렇게 이야기 드려서 2차 매도, 3차 매도 다 수익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은 여기에서 진입 1차, 2차, 3차 이렇게 정리를 해서 수익률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기다리던 FOMC 금리 인상 발표가 됐는데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성명서 발표가 됐는데 그때까진 분위기가 좋았어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를 한다라는 해석을 시장에서 나왔는데, 자, 성명서 내용 요약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보시면 인플레이션은 아직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 은행 관련해서 시스템이 건전하고 탄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의 비율로 최대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일 포커스가 뭐였냐면은, 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냐면, 이전 FOMC 성명에서는 일부 추가 정책 강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죠.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금리 목표의 인상폭을 결정할 때 라는 이런 문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인상 관련된 단정적 표현을 모두 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한지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라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성명서 보니까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시장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찬물을 끼얹은 게 바로 파월이 기자회견을 했죠. 30분 뒤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금리 동결 아직 결정 안 됐다. 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요점만 이야기 드릴게요. 자, 동결에 관한 결정은 오늘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 데이터 기반해서 그때그때 정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 이렇게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비주거 서비스의 부문과 그리고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더 약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욱 제약적인 통화정책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긋기를 한 거죠.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명서만 보고 사람들이 뭐야 이제 동결하는 거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도 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금리 인하는 안 된다.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동결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금리 동결은 다음에 이제 안 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동결은 맞는 것 같은데 금리 인하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건데 너무 미리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 올해 안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저는 저번에 했었거든요. 만약 하더라도 연말 돼야 된다. 그전에는 아마 인하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건 시간이 걸려요. 자, 이전에도 금리 인상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12월 20일, 18년 12월 20일 날 금리 인상을 2.5포인트까지 이제 인상을 하고, 금리 인하까지 시간이 걸린 게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여기에서 동결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금리 인상을 하거나 하지 않는 동결 기간이었어요. 동결 기간이었는데 다음 금리 인하를 했을 때가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장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말고, 이 동결 기간 동안 만약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 경제가 어떻게 버텨주는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분위기 좋았다가 파월이 찬물을 다 끼얹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의 폭도 좀 약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경제 이슈는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정이 아니라 데이터 한번 확인만 할게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죠. 반감기가 약 75%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음 반감기가 여기쯤일 건데 지금 반감기까지 75% 정도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전에 75%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왔을 때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서는 올랐죠. 첫 사이클에서는 올랐고, 여기에서는 오히려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반감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여기에서 뭐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여기에서 뭐 엄청 큰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거다 하고, 그다음 여기 반감기 시작되면은 우리가 그때부터 기대를 할 수 있다. 반감기 시작되면은 거기에서 당장 막 크게 오르는 것보다는 서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 피크를 찍는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 시작되고 서서히 올라오다가 나중에 피크. 여기서는 이제 빨리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반감기 시작되고 나서 이렇게 점점 올라갈 수 있는,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단타치기 하면서 여러분들 치고 빠지고 하면서 복리로 움직이시다가 나중에 이제 차곡차곡 우리가 모아서 한 번에 스윙으로 크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감기 카운트를 보면 한 327일 남았습니다. 327일 남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감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반감기 사이클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부터 조금씩 올라오다가 반감기 때 조금씩 상승 계속 이끌다가 그 내후년까지도 상승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2025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수익 쌓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1년이라는 하락장 긴 시간을 버틴 사람들 아닙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 많이 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